예를 들어 사후 관리를 환자분이 응하지 않으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사가 풀릴 수 있겠죠. 이 나사 풀림을 오래 방치하면 씹을 때마다 임플란트가 끄떡끄떡 보철물이 비틀비틀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요정 현준입니다. 환자분들 임플란트 수술이 이제 끝나면요. 이제 다 끝났다 하는 느낌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임플란트는 씹는 과정, 수술도 중요하지만 보철물 끝나고 치아 장착해드리고 나서 이 유지 관리가 치료 결과를 오래오래 가져가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고를 때도 자동차 디자인만 봅니까? 그렇지 않죠. 정기 점검이 편한지, 그리고 사후 지원이 체계적인지, 없어질 회사인지 아닌지 이런 거 같이 보잖아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치료? 아닙니다. 오랫동안 쓰시는 치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평생 보증 이런 문구 요새 많잖아요. 이런 문구에 흔들리거나 현혹되지 않고 내 입안에 딱 맞는 사후 관리 시스템 가진 치과 어떻게 확인할지 쉽게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신고 나면 정말 끝? 관리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임플란트는 씹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쓰시는 동안 계속 점검하면서 이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되는 그런 인공 구조물입니다. 몸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잇몸뼈 속에 임플란트 나사가 있고요. 그 위에 치아 형태의 보철물이 잇몸을 뚫고 나오는 그런 결합된 구조물이라는 거죠. 씹는 힘이 계속 일정하게 한 점에 반복되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임플란트의 나사 풀림, 보철물 흔들림, 보철물이 마모되거나 또 보철물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 제일 괴로워하시는 게 음식물 자주 낀다 하는 불편감 뿐만 아니라 관리가 아예 안 되면 어떤가요? 임플란트 주위 잇몸의 염증 여지없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감들을요, 초기에 환자분께서 또는 의료진이 발견해서 점검, 조정, 그리고 풀어서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잠궈주는 세정을 해주면 이게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후 관리가 잘 되는 곳은요, 단순히 친절한 곳이라기보다 문제 생기기 전 단계에서 미리미리 사후 관리를 통해서 잡아주는 시스템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는 병원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함부로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마다 사후 관리를 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상담할 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수술 이야기로만 끝나는지 또는 보철 이야기로만 끝나는지, 아니면 수술 후의 일정이나 점검 항목이 어떤 게 있는지를 같이 설명해 주는지, 이걸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그냥 씌우면 평생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리라든지 교체 또는 임플란트 자체를 바꿔줘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선생님은 습관 잇몸 상태, 뼈 상태가 이러이러해서 이 주기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병원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이 만일에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약속을 해주는 문서 같은 것이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 문서에는 치아에 생긴 문제를 어떤 기준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점검 주기는 어떻게 잡는지, 또 마지막으로 환자분이 사후 관리에 응했을 때와 응하지 않아 주셨을 때의 그 관리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또 환자분 흡연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기는지에 대해서 이제 병원의 사후 관리 수준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장님, 사후 관리가 잘 안 돼서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럼요.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요, 사후 관리가 안 돼서 임플란트를 다시 하는 경우가 수술 자체가 잘못된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후 관리를 환자분이 응하지 않으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사가 풀릴 수 있겠죠. 이 나사 풀림을 오래 방치하면 씹을 때마다 임플란트가 끄떡끄떡 보철물이 비틀비틀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임플란트가 아예 찢어지거나 또는 보철물 지대주가 파절되는 경우, 또는 임플란트와 보철물을 연결해주는 연결 나사가
파절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생물학적인 문제인데 이건 뭐냐 하면 치주염, 즉 치아 주위 염증이 있으니까 치아가 흔들려서 뽑게 되죠. 이것처럼 임플란트도 임플란트 주위 염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플란트 주위 염증이 생겼는데 점검이 늦어지고 소독이라든지 염증 제거가 늦어지게 되면요, 임플란트를 잡아주는 잇몸뼈가 빠르게 녹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후 관리는요, 단순한 서비스 항목을 뭘 해주냐 이런 것보다는 그 치료 결과를 안정적으로 쭉 가져가기 위한 관리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후 관리를 위해 환자분들이 꼭 챙겨야 할 습관이 있을까요? 사후 관리가 뭔가요? 사후 관리라는 거는 결국엔 내 임플란트 문제없이 잘 쓰고 있는지 감시자가 지켜봐야죠. 그러려면 정해진 점검 주기, 정해진 감시 주기를 꼭 지켜주는 거예요. 임플란트는요, 쓰시는 동안 제가 아까 풀릴 수 있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보철물이 깨지면 교합이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면 잇몸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붓고 피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원에서 자주자주 불러주면서 원장님 또는 관리 원장님이 봐주고 기록해주고 또 스케일링 유지 관리해주고 이런 관리를 감시해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집에서는 양치만 하시나요? 양치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이 부분을 보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도구를 더 쓰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바로 치간 칫솔하고요, 워터픽이라고 하는 이 수압 세정기입니다. 치실 안 되냐고요?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게 되면 주로 3개, 4개의 임플란트를 브릿지 형태로 묶기 때문에 임플란트 사이사이에 치실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치간 칫솔 사용, 수압 세정기 사용은요, 치료가 아니라 이 염증이 심해지는 것을 좀 줄여주기 위한 가정에서의 관리 도구라는 것도 생각해 주세요. 정리하면 병원에 주기적으로 가서 감시 받으시고 점검 받으시고 기록을 남겨두시고 청소 받으세요. 또 집에서는 칫솔 하나만 믿지 마시고 치간 칫솔이나 수압 세정기 최소한 한 가지 친구 이상을 더 써주세요.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요, 임플란트 훨씬 안정적으로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임플란트 사후 관리는요, 무상술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진 병원에서 문제가 커지기 전에 잡는 과정입니다. 이 가격이나 광고성 문구에 끌리기보다 수술 이후에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또 환자분께 제시하는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임플란트 요정 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